on today's Lion Consultation.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주니어 보딩 결과 발표가 났었거든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한 주니어 보딩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12월 15일이고요. 결과는 1월 15일 날 모든 학생들한테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2023, 2024년도 어플리케이션 사이클에서 주니어 보딩 합격 결과는 생각보다 희비가 되게 교차됐던 어플리케이션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년도와 그 기존 연도와 비교했었을 때 주니어 보딩 어플리케이션 이번 연도의 트렌드가 약간 좀 변형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니어 보딩 합격 결과가 나온 이후로 결과 분석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월 15일에는 페이, 이글브룩, 카디간, 그 다음 페센든, 렉토리, 인디언 마운틴 학교들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도 합격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많은 것을 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2월이 끝나고 3월 달에는 보딩스쿨 어드미션 담당자들한테 좀 컨택을 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들과 기타 어드미션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어찌됐든 이번 연도에 억셉턴스 나왔던 결과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주니어 보딩 합격 결과에 대한 그 리스트를 갖다 분석 한번 해보게 되면 특히 작년도와 기존 연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트렌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주니어 보딩 입시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플리케이션 지원서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우리나라의 인가 비인가의 다양한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엘리멘터리, 그러니까 K-12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멘터리 스쿨과 미들 스쿨을 가지고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주니어 보딩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니어 보딩 학생들이 특히 명문 세컨더리 탑티어 1 보딩 스쿨에 입학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니어 보딩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이유긴 하겠지만 약간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하이스쿨 보딩, 그러니까 하이스쿨 레벨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90, 11, 12학년의 어퍼 레벨을 가기 직전에 좀 더 세컨더리 보딩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전초적으로 주니어 보딩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 만약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주니어 보딩을 가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주니어 보딩을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서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두 번째 트렌드가 생겨되었는데요. 많은 주니어 보딩 학교들, 예를 들면 페이, 이글브룩, 카디간, 페센든, 그리고 럼지, 그리고 인디안 마운틴, 그리고 렉토리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번 연도에는 새로운 특징이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웨일리스트에 걸린 학생들이 대거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니어 보딩에 지원서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마자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결과 분석을 했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하나, 두 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주니어 보딩을 갖다가 단체로 같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니어 보딩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 학교에 만약에 합격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안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레이시 드러나면서요.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되게 스트롱한 캔디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존에는 좀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의 리스트 플러스 웨일리스트를 기존보다 되게 많이 늘려놨다는 게 이번 연도의 주니어 보딩의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주니어 보딩 중에서 특히 8학년을 갖다가 안 뽑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인디안 마운틴 같은 경우는 이번 연에 밑에 있는 학생들이 새롭게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8학년을 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았던 특색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입시 결과를 갖다 분석해 봤었을 때 또 하나 주니어 보딩의 트렌드라고 하면 기존에는 아카데믹 엑셀런스라 그래서 테스팅, GPA, 추천서 이거에 관련된 가중치도 많이 높았는데요.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는 주니어 보딩도 세컨더리 보딩하고 되게 비슷하게 해요. 원서가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어드미션 디렉터도 되게 홀리스틱 리뷰에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페이, 카디간, 이글브룩, 페센든, 럼지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주니어 보딩의 커뮤니티에 들어왔었을 때 무언가를 커뮤니티에 임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잘했던 학생들의 합격률이 되게 많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에 있었을 때 토플 점수나 그 다음에 어떤 주니어 토플 점수를 갖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3년 정도가 지난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영어에 관련된 것도 인터뷰로 학생들을 좀 많이 판단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GPA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테스팅도 토플 주니어 점수보다 어떻게 보면 레귤러 토플 점수를 90점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ESL도 없이도 우리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가 단순히 90점 이상이 되더라도요. 어떤 활동들이나
아카데믹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주니어 보딩 학교에서 커뮤니티 임팩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불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주니어 보딩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파트 같은 경우는 SSAT 스코어랑 토플 테스팅 스코어가 분명히 다른 지금 지원했던 학생들보다 되게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니어 보딩을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었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보게 되면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이번 년 같은 경우는 홀리스틱 리뷰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페이랑 카디건이랑 이글브루 같은 경우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특히 스포츠 관련된 파트에서 그 학교, 그러니까 주니어 보딩 학교별로 되게 스트롱 캔디데이트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 선별할 때 그 학교의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학교별로 그 주니어 보딩 리그에서 되게 많은 컴핏을 서로 경쟁을 해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랑 같이 컴핏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파트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SSAT랑 토플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운동이나 뮤직 그리고 악기 관련돼서 되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홀리스틱한 리뷰를 갖다 해서 그 학생들 갖다가 리크루트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줬고요. 주니어 보딩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 중에서 레가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니어 보딩을 갖다 과거에 졸업했던 부모님의 아이가 그 주니어 보딩을 지원하게 되면 레가시 옵션으로 해서 그 학생을 갖다가 어떻게든 선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었고요. 특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가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레가시 옵션이 살아나는 바람에 오히려 아카데미컬리 되게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이라도 이번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과 기타 내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디나이를 맞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니어 보딩 학교들마다 스포츠에 관련돼서 꼭 잘하는 학생들을 리크루트해야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아카데믹 쪽으로만 되게 뛰어난 스트롱한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니어 보딩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던 것도 이번 연도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 주니어 보딩의 약간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되게 스트롱한 캔디데이트가 어떻게 보면 좀 티어가 낮은 학교에서 오히려 웨이리스트를 주는 트렌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학생의 스펙이 너무 뛰어나서 페이, 카디건, 이글브룩, 럼지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이 되게 스트롱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웨이리스트에 걸리는 경우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티어가 조금 낮았던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트롱한 캔디데이트를 보았을 때 기존과 같이 합격증을 바로 이렇게 보내주긴 보다는요. 그 학생을 갖다가 웨이리스트로 넣어놓고 그 학생에게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지 스트롱 인터레스트가 있는지를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렉토리나 인디안 마운티나 럼지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에 정말로 얼마만큼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트 인터레스트가 되게 스트롱한 학생들이 합격률이 되게 많이 높았던 것이 이번 연도의 또 새로운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주니어 보딩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되게 희노애락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어했었던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합격했었던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특히 페이랑 렉토리랑 합격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도 되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렉토리랑 럼지 두 개 학교를 딱 합격을 했는데 이 학교 중에서 어떤 걸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많았고요. 이번 년에 워낙 웨일리스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들께서 이 웨일리스트를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럼지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막 이글브룩, 페센든, 카디건 이런 쪽에는 전부 웨일리스트가 걸렸던 학생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또 반대로는 렉토리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웨일리스트 걸렸던 학생들도 많게 됐고, 무조건 페이를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니어 보딩에서도 웨일리스트를 걸려서 기존에는 좀 뛰어나고 스트롱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주니어 보딩에서 합격증이 되게 다양하게 날라와서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은 여러 개를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특히 홀리스틱 리뷰를 해서 그 주니어 보딩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그 주니어 보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찾고 있는 스포츠 애슬릿, 그리고 그 주니어 보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아티스틱, 그러니까 파인아츠를 잘하는 학생, 그 주니어 보딩에서 악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 리스트를 갖다가 먼저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한 리뷰로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있었고, 더불어 오히려 공부나 토플 점수나 테스팅이 높거나 아카데미컬리 좀 많이 포커스돼서 막 수학 인재로 해서 뽑혔던 학생들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 이번 주니어 보딩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긴 합니다. 1월 15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웨일리스트가 너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이 웨일리스트를 어떻게 푸는지에 관련된 상담만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페이랑 이글브룩, 카디간, 그리고 럼지, 렉토리별로 웨일리스트 걸렸었을 때 어떻게 이 continued interest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원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웨일리스트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그 어필 레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주니어 보딩 그 웨일리스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좀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음번에는 제가 주니어 보딩 웨일리스트 걸렸을 때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팔로우업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또 한번 조만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도에 주니어 보딩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웨일리스트 너무 걸리셨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 학교를 만약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별로 학생의 아카데미 리고랑 다양한 것을 보고 학교를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정을 꼭 주의 깊게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주니어 보딩 웨일리스트 풀려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ext time, online consultation. 이것도 좀 비스페시픽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게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클러스터가 일단 뭐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리딩을 할 때 단어 하나 읽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그 단어들, 문장의 그 클러스터를 보고 읽어야 이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하나하나 읽으면은 이거는 약간 그 큰 그림을 보기 힘든데 이거를 약간 좀 빅픽처를 생각하면서 그 센텐스의 클러스터를 보면서 읽으면은 이게 훨씬